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코인 시장의 달러 이 역할을 넘어서요. 네. AI 인프라의 돈줄이라는 아주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그 장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 인프라의 돈줄이요? 와, 흥미로운데요? 네, 결제 수단을 넘어서 AI 산업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으려는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의 무대에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페이팔, 그리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마지막으로 USD.AI.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셋이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AI가 스스로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와, 그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제 AI 비서가 제 허락도 없이 막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의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페이팔과 USD.AI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핵심은 이 페이팔과 USD.AI의 파트너십 발표입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근데 이 파트너십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었어요. 바로 AI 인프라 금융과 비용 정산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은 PYUSD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금융과 비용 정산이라는 말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요즘 AI 기업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 GPU 같은 아주 비싼 반도체 칩이 필요하잖아요. 네, 수백, 수천 개씩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때 USD AI가 등장하는 거죠. 이들이 AI 기업이 보유한 컴퓨팅 인프라, 그러니까 GPU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처럼 기업이 가진 고가의 장비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군요. 네, 거기까지는 익숙한 방식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출금이 우리가 아는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바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아, 대출금이 PYUSD로요? 네. 그리고 그 자금이 사용자의 페이팔 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궤를 달리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코인으로 커피 사 마시기 같은 개인적인 소액 결제랑은 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기업 간에 그것도 아주 큰 규모의 금융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시도의 본질은 개인의 소비가 아니에요. 이 움직임의 진짜 의미는 그 GPU 구매 비용, 데이터 센터 운영비,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료처럼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인프라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레일 위에서 정산하려는 최초의 중요한 시도라는 점입니다. 아, 전통적인 은행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망이 아닌 아예 새로운 판을 짜려는 거군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망을 깔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셈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산업 분야 중에서 하필 AI 인프라 분야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다른 유망한 산업도 많았을 텐데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을 꿰뚫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AI 산업이 가진 뭐랄까 아주 독특한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독특한 비용 구조요? 어떻게 다른가요? AI가 돈을 쓰는 방식은 사람이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음, AI는 기계잖아요. 기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빌릴 때 한두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초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서 구매합니다. 분초 단위로요? 네, 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다른 AI 서비스의 기능을 빌려 쓰는 API 호출 같은 건 100만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건당으로 결제하죠.
심지어 여러 서비스를 자동으로 조합하면서 실시간으로 아주 짧게 쪼개진 지출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번씩 일으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결제 속도의 문제가 아니군요. 결제의 주체 자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 코드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수천 건의 마이크로 결제를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결제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이동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약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 송금은 정산에 며칠씩 걸리고 신용카드는 거래마다 복잡한 수수료 구조가 붙죠. 결제가 취소될 수 있는 차지백 리스크도 항상 있고요. 기계 입장에서 매번 서비스마다 계정을 만들고 구독을 관리하는 건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아는 한 AI 스타트업은 실제로 모델이 외부 데이터 소스를 호출할 때마다 0.01센트씩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수만 건씩 일어납니다. 이걸 신용카드로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0.01센트짜리 결제가 수만 건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람이 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계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AI 업계에서는 기계가 결제하기 쉬운 방식,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로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즉시 정산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볼까요? 말씀하신 세 명의 등장인물과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등장인물은 딱 3명이에요. 네, 첫째, 페이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전통 결제, 디지털 지갑, 정산 분야에서 막강한 경험과 인프라를 쌓은 거대 플랫폼이죠. 신뢰도와 사용자 기반 면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죠. 맞습니다. 둘째는 PYUSD, 페이팔이 발행을 주도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 발행과 준비금 관리는 팍소스라는 뉴욕의 신탁 회사가 담당하는데요. 투명한 준비금이랑 정기적인 감사 리포트를 강조하면서 신뢰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USD.AI입니다. AI 인프라 조달과 금융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블록체인 기술, 즉 온체인에서 다루려는 아주 야심찬 신생 플레이어죠. 이 세 플레이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인프라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USD.AI를 찾아가요. 네. 그러면 USD.AI는 이들의 컴퓨팅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자금 집행과 향후 비용 정산의 단위를 PYUSD로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페이팔의 거대한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USD.AI라는 새로운 온체인 금융 플레이어가 PYUSD라는 다리를 통해서 페이팔이라는 기존의 거대한 오프체인 결제 플랫폼에 올라타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연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같은 달러라는 하나의 레일로 묶으려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온체인과 오프체인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온체인은 뭐랄까 게임머니처럼 프로그램 안에서만 도는 디지털 자산이고 오프체인은 우리가 실제 가기에서 쓰는 현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PYUSD는 이 둘을 연결해서 말하자면 게임머니로 현실의 전기세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헌전소이자 송금망 역할을 동시에 하려는 겁니다. 와,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잇는 다리라는 말씀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 다리 위를 건너는 주체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 결제라는 미래인 거죠. 맞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셨다면 핵심에 거의 다가오신 겁니다. 그 힌트는 표준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표준이요? 네. 최근에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제안한 X402라는 기술 표준 아이디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X402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404 not found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죠. 아, 네네.
그것처럼 웹스 기술에는 다양한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그중 HTTP 402는 Payment Required, 즉 결제가 필요함이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예약만 되어 있고 거의 사용되지 않던 코드거든요. 잠자고 있던 코드군요. 네, 코인베이스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잠자고 있던 402 코드를 깨워서 AI 에이전트나 웹 서비스가 API,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와, 기계들을 위한 결제 언어를 만들자는 거네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표준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결제 수단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는 사람이 마우스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코드로 결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둘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즉시 정산이 가능하다는 기계 간 결제에 최적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페이팔은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이 신뢰하는 디지털 지갑 및 정산 시스템에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겁니다. 아,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따라서 이번 페이팔과 USD AI의 파트너십은 언젠가 올 에이전트 결제 시대라는 미래의 꿈을 당장 현실의 영역인 AI 인프라 비용 정산에서부터 먼저 검증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의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페이팔과 같은 거대 기업이 뛰어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AI가 자율적으로 돈을 쓴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AI가 멋대로 사고를 쳐서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 통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장밋빛 기대보다 날카로운 체크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최소 4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통제, 즉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돈을 쓴다면 한 번에 얼마까지, 하루에 총 얼마까지, 그리고 어떤 상대에게만 지출을 허용할지 아주 강력하고 정교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필수적이거든요. AI의 지갑에 아예 족쇄를 채워넣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운영 및 내부 통제, 즉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에 이런 규칙들을 코드로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정해진 한도를 절대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적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규제 경로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거래용으로 쓰였지만 이제 실물 경제의 비용 정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 바로 기존 금융 규제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죠. 고객 실명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각종 국제 제재 준수, 이런 복잡하고 엄격한 금융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요. 기술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기술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온체인 금융은 아이디어나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숨어있는 버그, 다른 블록체인과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릿지 해킹, 혹은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평판이 좋은 기관의 코드 감사를 여러 번 받고 버그를 찾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의 신뢰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코인 자체의 신뢰성이요? 네, 이번 사례의 PYUSD는 페이팔이라는 거대 기업이 그 신뢰성을 강조하지만 이용자라면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보로 잡고 있는 준비금이 정말 100% 현금과 단기 국채로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달러 연동이라는 말만 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코인 시장 내부의 달러라는 역할을 넘어서 AI 인프라나 자율 에이전트 결제와 같은 미래 결제 레일의 유력한 후보로서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분야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이 새로운 레일을 통해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의 결제가 발생하는가, 즉 거래량과 실제 사용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앞서 언급한 XFI-VT-YS와 같은 여러 기술 표준 아이디어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시장의 주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미래 결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스스로 돈을 쓰는 상황이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실화된다면 그곳은 오늘날은 AI 인프라, 즉 클라우드 비용일까요?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것일까요? 혹은 외부에 유용한 AI 기능을 API로 호출하는 비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대중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